안녕하세요. 지적인TV 라떼멘탈입니다. 원리를 풀어주는 방송 신패러다임 채널.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죠. 유튜브 시작할 때 기본적인 것만 갖춰서 시작을 했는데 조명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것저것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주문을 해서 기다리다 보니 하루 이틀이 흘러버려서 지금까지 와버렸네요. 그래서 유튜브를 지금 얼마 안 됐지만 하루하루 정말 퀄리티 있게 올리는 영상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책 읽을 주제를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이번에 정법시대에서 소책자로 이렇게 책이 나왔어요. 지금 이거는 1권인데 지금 2권까지 나왔거든요. 이렇게 소책자로 만든 이유는 이 책들을 지금 소년원에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 정부 쪽, 법무부 쪽에서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이 책을 보고 너무너무 흡수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도소 어른들도 이제 볼 수 있게 또 2권을 만들어서 넣어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특별히 다른 책이 아니라 2011년 11월부터 유튜브 강의, 정법 강의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개를 추려서 실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지금 너무 방대해요. 정법 강의 부분이 지금 8,500강의 정도가 나왔으니 엄청난 자료가 많아서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법 책 같은 경우는 그 강의를 토대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분이 질문을 하고 진정 스승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는 시스템으로 그 질문자마다 조금씩은 틀려요. 회사 다니는 분이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주부가 할 수도 있고, 대학생이 할 수도 있고, 교수님이 할 수도 있지만, 그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기나 수준, 아니면 비율을 들 때 그 사람이 이해를 하고 흡수할 수 있게 이렇게 답을 주시기 때문에 조금 틀리지만 근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몇 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몇 개만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알고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 조그만 글씨로 또 조금 정법을 알고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책 제목처럼 우리가 알면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 다 몰랐기 때문에 틀린 부분을 바르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내려오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금 시대는 모순이 드러나서 그 모순을 이제 우리가 다 바르게 잡아가자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은 아무도 이렇게 나쁘게 살 사람이 없고 바르지 못하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알면은 다 바르게 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바른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제로 착하게와 바르게 라는 거에 대해서 책을 읽을 건데요. 여러분 착한 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착한 사람 좋아하시죠? 그런데 착한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착한 것은 언제까지 착해야 되냐면 7살 때까지만 착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바른 것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대대손손 착하면 복을 받는다, 착하면 천당 간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죠. 오죽하면 그 조폭들이 새로운 삶을 살 때 팔문신에 착하게 살자 이런 게 새겨서 나오는 걸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착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나쁜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을 만들고 상대를 욕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기를 친 사람을 욕을 하고 나한테 욕을 한 사람을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만 자연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그 사자 역할을 하러 온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었고 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느님은 우리를 일부러 벌 주려고 온 게 아니고 나를 더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런 하느님의 이제 역할자로 온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욕하고 상대방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자연으로부터 0.1mm 오차도 없이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책에서는 자식에게 돈을 줄 때 어떻게 주는 것이 바른 것인지와 친구를 도울 때 어떻게 돕는 것이 진정 친구를 위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책 속으로 가보실까요? 질문. 착하게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둘이 제대로 분별되지 않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과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냉철한 것을 바른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돈을 조금 부탁하는데 내 자식이니까 내 것이 모두 자식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그냥 준다면 이것은 바른 분별이 아닙니다. 자식이 돈을 부탁하면 어디에 쓸 것인지, 이 돈을 주어도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식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돈을 달라고 할 때는 눈에 흙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줄 수 없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식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 하는 것은 고집입니다. 먼저 대화를 해본 뒤 돈을 주면 안 되겠다는 분별이 섰을 때 이유를 설명해주며 안 된다고 하면 됩니다. 자식이 돈을 원할 때는 돈을 받아가야 하는 이유를 이해시켜 보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된다면 선뜻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끼니도 잊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이 친구를 도와줘야 합니까? 도와주지 말아야 합니까? 이 친구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냥 가는 것이 바르고 냉철한 것입니다. 친구가 먼저 자기 입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 친구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는 친구도 자존심을 낮추고 이야기하는 것이니 돈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쓴다고 하니 빌려는 주겠지만 언제까지 빌려주는 것인지 기한을 정하는 등 조건을 내걸어야 합니다. 친구의 설명을 듣고 그 친구를 신용하는 만큼 돈을 주어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주면 안 됩니다. 돈을 그냥 주면 친구는 비굴한 짓을 한 것이 되고 나는 윗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분명하게 거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친구가 이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겠지만 이 돈은 절대 갚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다음에 분명히 또 빌리러 옵니다. 이때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한 번 더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이 친구는 갈수록 면역이 떨어집니다. 쉬운 방법으로 돈을 구했기 때문에 친구는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있을 때 주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오히려 있는데도 주지 않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의리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활 속에서 분별하는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이것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가 한 번만 더 빌려달라고 할 때는 전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돈부터 갚고 나서 그때 의논하자 하면서 딱 거절해야 합니다. 의리가 상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친구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는 괘씸하다고 욕을 하면서 의절하고 갑니다. 그때는 가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길을 찾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옵니다. 그때 거절해 준 것을 고마워하며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때 갚지 못했던 돈도 가지고 옵니다. 그 돈을 갚지 못할 때는 못 옵니다. 친구의 오기를 일으켜서 바른 인생을 살도록 내몰아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친구이고 의리입니다. 조금 이해가 갑니까? 질문 2. 그러면 저희는 스승님 강의를 들어서 그렇게 의리를 지키면서 간다지만 상대들이 서운해서 떠나면 그것도 참고 가야 합니까? 그 사람은 지금 나를 떠나야 자신의 힘을 갖습니다. 내 옆에 붙어 있어 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친구라고 자주 만나주고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괜찮아질 것이라고 달래주고 하는 바람에 친구가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 사회에 뒤처진 것입니다. 그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알든 몰랐든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째도 그랬다면 내가 친구를 나태하게 만들었구나 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픔을 참고 친구를 대하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때는 친구가 떠나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이 친구는 홀로 다른 곳에서 스스로를 이겨내면서 다시 자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역을 키워주지 못하고 시간만 내버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오늘 이만큼 어려워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친구의 개념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친구는 50세가 되어야 표가 납니다. 50세가 되어야 비로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배운 것도 없고 깊이도 없는데 무엇으로 친구가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인연이 되어서 같이 노력을 하다가 지천명이 되면 이제 분별하고 알 때가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친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만나는 것은 같이 가다가도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인연이지 친구가 아닙니다. 서로가 평생을 함께하고 영혼이 되어도 떼어놓지 못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는 인연들이 만나서 잘 도우면서 50세까지 갔다면 그래서 서로가 뜻이 맞고 서로에게 감사를 느낄 때 비로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 한 명을 얻었다면 인생을 멋지게 산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외롭지 않고 남은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며 살 사람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딱 표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을 바르게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삶이 절대 어그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툭 하면 내 친구라고 하던데 이 사람이 볼 때 아직 친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 많이 있나요? 또 친구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딱히 꼽을 만한 친구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친구가 책에서 보니까 50세부터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앞에 오는 인연을 위해서 이롭게 상생하며 살면
상생하고 살면 나중에 50세가 넘어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친구가 많다고 자랑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친구가 없다고 외롭고 속상하다고 하실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